우리의 인생 시계가 어느덧 오후를 가리킬 때 우리는 문득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쉰이라는 나이, 한때는 인생의 황혼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 앞에는 설렘만큼이나 막연한 불안감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비슷한 길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환갑은 큰 잔치였습니다. 자식들이 차려준 잔치상 앞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재롱을 부리는 손주들을 보며 흐뭇해하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100세 시대라 불리는 지금, 환갑은 이제 막 인생의 중반을 넘긴 나이일 뿐입니다. 잔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식들을 위해 혹은 아직 남은 자신을 위해 무대 위에서 춤을 춰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일도 많은 우리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이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삶의 형태,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질문은 때로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50대에 접어들면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은퇴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은퇴하면 어디서 살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물론 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누군가는 자연을 벗삼아 귀농이나 귀여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전원 생활의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도시와 가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아프면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하고 생필품을 쉽게 살 수 있는 마트가 가까워야 합니다. 새벽 배송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직접 운전하기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대중교통도 편리해야 하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생필품을 살 가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쇼핑 난민이라 부르며 이들을 위해 물건을 싣고 마을을 찾아가는 이동 판매 트럭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고민 끝에 내리는 결론은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도시의 편리함 근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진정으로 일을 멈출 수 있을까요? 과거 4-5정, 5-6도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며 50대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꽉 짜인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은퇴가 꿈처럼 달콤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열망에 50이 넘으면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곤 하죠.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되어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려 시도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불안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모아둔 돈만으로 남은 생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둘째는 여전히 너무나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충분한데 모든 것을 멈추고 쉬기에는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인의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매우 높습니다. 공식적인 정년은 60세 전후이지만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실제 은퇴 연령은 72, 3세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은퇴 연령인 64, 5세보다 무려 8년 가까이 늦은 수치입니다. 특히 65세에서 69세 사이 인구의 고용률은 50%를 훌쩍 넘어 OECD 평균인 28%의 2배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젊어서는 나라와 가정을 위해 쉼없이 일하고 늙어서는 노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우리 세대가 짊어진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치열한 삶의 경주를 마친 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많은 이들이 평생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꿈들을 하나둘 꺼내놓습니다. 어떤 이는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몇 페이지 읽다 덮어두었던 미술사 책들을 다시 펼쳐들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암기력과 체력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봐도 새롭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지식 앞에서 공부에도 때가 있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의 전통 악기인 거문고를 배워보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선비의 악기로 불리며 고고한 정신을 상징했던 거문고의 깊고 웅장한 소리에 매료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레슨을 받기 위해 전화 한 통과는 용기를 내지 못해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고 이제는 굳어진 손가락 관절이 허락해 줄지 걱정합니다. 혹은 핀 조명이 쏟아지는 작은 재즈바 무대 위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고 노래 한 곡을 불러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노래 잘한다는 칭찬을 곧잘 들었다는 무용담과 함께 말이죠.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목표를 향해 달려왔으니 이제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바닥에 누워 뒹굴뒹굴하고 싶다는 소망. 배가 고프면 일어나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그런 완벽한 게으름을 누리고 싶다는 것. 이는 어쩌면 쉼없이 달려온 삶에 대한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간절한 반항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꿈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공통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 꿈과 자유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의 그림자인 외로움과 상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기억을 잃어가는 병, 치매입니다. 한 외국 다큐멘터리에서는 중증 치매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그들이 젊었을 때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런 표정 없이 허공을 응시하던 노인들의 얼굴에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아름다운 선율에 담긴 감정은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전설적인 재즈 가수 토니 베넷의 마지막 공연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 서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함께 무대에 오른 레이디 가가가 그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토니, 전 세계에서 플라이 미 투 더 문을 당신만큼 잘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토니 베넷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고 그는 반주도 없이 노래의 첫 소절을 완벽하게 불러내며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과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와 그림들은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아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 역시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어떤 이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가까이 모여 살며 서로를 돌보는 삶을 계획합니다. 마치 과학자처럼 친구 그룹을 여러 개 만들어 한 달 스케줄을 관리하며 예로울 틈 없이 지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취미를 함께하는 그룹, 영화를 함께 보는 그룹처럼 말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며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고요한 은둔자의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 미묘합니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때 부모는 그들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며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지난 20년간 쌓아온 좋은 관계마저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 또한 떨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 시대에 태어나 앞만 보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법만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만을 보여준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란 그저 고달프고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선진국의 노년은 이렇게 풍요롭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나를 정의했던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정체성의 상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기에 아름답습니다. 10년 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은퇴,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속 그림을 따라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즐겁게 채워나가는 여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우리의 인생 시계가 어느덧 오후를 가리킬 때 우리는 문득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쉰이라는 나이, 한때는 인생의 황혼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 앞에는 설렘만큼이나 막연한 불안감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비슷한 길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환갑은 큰 잔치였습니다. 자식들이 차려준 잔치상 앞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재롱을 부리는 손주들을 보며 흐뭇해하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100세 시대라 불리는 지금, 환갑은 이제 막 인생의 중반을 넘긴 나이일 뿐입니다. 잔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식들을 위해 혹은 아직 남은 자신을 위해 무대 위에서 춤을 춰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일도 많은 우리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이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삶의 형태,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질문은 때로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50대에 접어들면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은퇴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은퇴하면 어디서 살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물론 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누군가는 자연을 벗삼아 귀농이나 귀여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전원 생활의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도시와 가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아프면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하고 생필품을 쉽게 살 수 있는 마트가 가까워야 합니다. 새벽 배송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직접 운전하기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대중교통도 편리해야 하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생필품을 살 가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쇼핑 난민이라 부르며 이들을 위해 물건을 싣고 마을을 찾아가는 이동 판매 트럭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고민 끝에 내리는 결론은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도시의 편리함 근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진정으로 일을 멈출 수 있을까요? 과거 4.5정, 5.6도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며 50대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꽉 짜인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은퇴가 꿈처럼 달콤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열망에 50이 넘으면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곤 하죠.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되어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려 시도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불안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모아둔 돈만으로 남은 생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둘째는 여전히 너무나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충분한데 모든 것을 멈추고 쉬기에는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인의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매우 높습니다. 공식적인 정년은 60세 전후이지만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실제 은퇴 연령은 72, 3세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은퇴 연령인 64, 5세보다 무려 8년 가까이 늦은 수치입니다. 특히 65세에서 69세 사이 인구의 고용률은 50%를 훌쩍 넘어 OECD 평균인 28%의 2배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젊어서는 나라와 가정을 위해 쉼없이 일하고 늙어서는 노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우리 세대가 짊어진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치열한 삶의 경주를 마친 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많은 이들이 평생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꿈들을 하나둘 꺼내놓습니다. 어떤 이는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몇 페이지 읽다 덮어두었던 미술사 책들을 다시 펼쳐들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암기력과 체력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봐도 새롭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지식 앞에서 공부에도 때가 있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의 전통 악기인 거문고를 배워보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선비의 악기로 불리며 고고한 정신을 상징했던 거문고의 깊고 웅장한 소리에 매료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레슨을 받기 위해 전화 한 통 거는 용기를 내지 못해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고 이제는 굳어진 손가락 관절이 허락해 줄지 걱정합니다. 혹은 핀 조명이 쏟아지는 작은 재즈바 무대 위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고 노래 한 곡을 불러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노래 잘한다는 칭찬을 곧잘 들었다는 무용담과 함께 말이죠.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목표를 향해 달려왔으니 이제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바닥에 누워 뒹굴뒹굴하고 싶다는 소망. 배가 고프면 일어나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그런 완벽한 게으름을 누리고 싶다는 것.
이는 어쩌면 쉼없이 달려온 삶에 대한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간절한 반항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꿈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공통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 꿈과 자유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의 그림자인 외로움과 상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기억을 잃어가는 병, 치매입니다. 한 외국 다큐멘터리에서는 중증 치매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그들이 젊었을 때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런 표정 없이 허공을 응시하던 노인들의 얼굴에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아름다운 선율에 담긴 감정은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전설적인 재즈 가수 토니 베넷의 마지막 공연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 서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함께 무대에 오른 레이디 가가가 그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토니, 전 세계에서 플라이 미 투 더 문을 당신만큼 잘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토니 베넷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고 그는 반주도 없이 노래의 첫 소절을 완벽하게 불러내며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과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와 그림들은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아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 역시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어떤 이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가까이 모여 살며 서로를 돌보는 삶을 계획합니다. 마치 과학자처럼 친구 그룹을 여러 개 만들어 한 달 스케줄을 관리하며 예로울 틈 없이 지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취미를 함께하는 그룹, 영화를 함께 보는 그룹처럼 말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며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고요한 은둔자의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 미묘합니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때 부모는 그들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며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지난 20년간 쌓아온 좋은 관계마저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 또한 떨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 시대에 태어나 앞만 보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법만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만을 보여준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란 그저 고달프고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선진국의 노년은 이렇게 풍요롭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나를 정의했던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정체성의 상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기에 아름답습니다. 10년 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은퇴,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속 그림을 따라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즐겁게 채워나가는 여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우리의 인생 시계가 어느덧 오후를 가리킬 때 우리는 문득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쉰이라는 나이, 한때는 인생의 황혼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 앞에는 설렘만큼이나 막연한 불안감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비슷한 길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환갑은 큰 잔치였습니다. 자식들이 차려준 잔치상 앞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재롱을 부리는 손주들을 보며 흐뭇해하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100세 시대라 불리는 지금, 환갑은 이제 막 인생의 중반을 넘긴 나이일 뿐입니다. 잔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식들을 위해 혹은 아직 남은 자신을 위해 무대 위에서 춤을 춰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일도 많은 우리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이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삶의 형태,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질문은 때로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50대에 접어들면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은퇴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은퇴하면 어디서 살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물론 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누군가는 자연을 벗삼아 귀농이나 귀여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전원 생활의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도시와 가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아프면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하고 생필품을 쉽게 살 수 있는 마트가 가까워야 합니다. 새벽 배송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직접 운전하기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대중교통도 편리해야 하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생필품을 살 가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쇼핑 난민이라 부르며 이들을 위해 물건을 싣고 마을을 찾아가는 이동 판매 트럭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고민 끝에 내리는 결론은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도시의 편리함 근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진정으로 일을 멈출 수 있을까요? 과거 4.5정, 5.6도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며 50대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꽉 짜인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은퇴가 꿈처럼 달콤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열망에 50이 넘으면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곤 하죠.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되어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려 시도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불안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모아둔 돈만으로 남은 생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둘째는 여전히 너무나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충분한데 모든 것을 멈추고 쉬기에는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인의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매우 높습니다. 공식적인 정년은 60세 전후이지만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실제 은퇴 연령은 72, 3세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은퇴 연령인 64, 5세보다 무려 8년 가까이 늦은 수치입니다. 특히 65세에서 69세 사이 인구의 고용률은 50%를 훌쩍 넘어 OECD 평균인 28%의 2배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젊어서는 나라와 가정을 위해 쉼없이 일하고 늙어서는 노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우리 세대가 짊어진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치열한 삶의 경주를 마친 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많은 이들이 평생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꿈들을 하나둘 꺼내놓습니다. 어떤 이는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몇 페이지 읽다 덮어두었던 미술사 책들을 다시 펼쳐 들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암기력과 체력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봐도 새롭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지식 앞에서 공부에도 때가 있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의 전통 악기인 거문고를 배워보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선비의 악기로 불리며 고고한 정신을 상징했던 거문고의 깊고 웅장한 소리에 매료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레슨을 받기 위해 전화 한 통건은 용기를 내지 못해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고 이제는 굳어진 손가락 관절이 허락해 줄지 걱정합니다. 혹은 핀 조명이 쏟아지는 작은 재즈바 무대 위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고 노래 한 곡을 불러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노래 잘한다는 칭찬을 곧잘 들었다는 무용담과 함께 말이죠.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목표를 향해 달려왔으니 이제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바닥에 누워 뒹굴뒹굴하고 싶다는 소망. 배가 고프면 일어나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그런 완벽한 게으름을 누리고 싶다는 것. 이는 어쩌면 쉼없이 달려온 삶에 대한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간절한 반항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꿈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공통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 꿈과 자유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의 그림자인 외로움과 상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기억을 잃어가는 병, 치매입니다. 한 외국 다큐멘터리에서는 중증 치매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그들이 젊었을 때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런 표정 없이 허공을 응시하던 노인들의 얼굴에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아름다운 선율에 담긴 감정은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전설적인 재즈 가수 토니 베넷의 마지막 공연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 서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함께 무대에 오른 레이디 가가가 그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토니, 전 세계에서 플라이 미 투 더 문을 당신만큼 잘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토니 베넷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고 그는 반주도 없이 노래의 첫 소절을 완벽하게 불러내며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과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와 그림들은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아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 역시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어떤 이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가까이 모여 살며 서로를 돌보는 삶을 계획합니다. 마치 과학자처럼 친구 그룹을 여러 개 만들어 한 달 스케줄을 관리하며 예로울 틈 없이 지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취미를 함께하는 그룹, 영화를 함께 보는 그룹처럼 말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며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고요한 은둔자의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 미묘합니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때 부모는 그들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며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지난 20년간 쌓아온 좋은 관계마저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 또한 떨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 시대에 태어나 앞만 보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법만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만을 보여준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란 그저 고달프고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선진국의 노년은 이렇게 풍요롭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나를 정의했던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정체성의 상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기에 아름답습니다. 10년 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은퇴,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속 그림을 따라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즐겁게 채워나가는 여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우리의 인생 시계가 어느덧 오후를 가리킬 때 우리는 문득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쉰이라는 나이, 한때는 인생의 황혼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 앞에는 설렘만큼이나 막연한 불안감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비슷한 길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환갑은 큰 잔치였습니다. 자식들이 차려준 잔치상 앞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재롱을 부리는 손주들을 보며 흐뭇해하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100세 시대라 불리는 지금, 환갑은 이제 막 인생의 중반을 넘긴 나이일 뿐입니다. 잔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식들을 위해 혹은 아직 남은 자신을 위해 무대 위에서 춤을 춰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일도 많은 우리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이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삶의 형태,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질문은 때로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50대에 접어들면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은퇴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은퇴하면 어디서 살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물론 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누군가는 자연을 벗삼아 귀농이나 귀여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전원 생활의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도시와 가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아프면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하고 생필품을 쉽게 살 수 있는 마트가 가까워야 합니다. 새벽 배송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직접 운전하기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대중교통도 편리해야 하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생필품을 살 가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쇼핑 난민이라 부르며 이들을 위해 물건을 싣고 마을을 찾아가는 이동 판매 트럭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고민 끝에 내리는 결론은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도시의 편리함 근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진정으로 일을 멈출 수 있을까요? 과거 4.5정, 5.6도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며 50대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꽉 짜인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은퇴가 꿈처럼 달콤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열망에 50이 넘으면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곤 하죠.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되어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려 시도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불안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모아둔 돈만으로 남은 생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둘째는 여전히 너무나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충분한데 모든 것을 멈추고 쉬기에는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인의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매우 높습니다. 공식적인 정년은 60세 전후이지만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실제 은퇴 연령은 72, 3세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은퇴 연령인 64, 5세보다 무려 8년 가까이 늦은 수치입니다. 특히 65세에서 69세 사이 인구의 고용률은 50%를 훌쩍 넘어 OECD 평균인 28%의 2배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젊어서는 나라와 가정을 위해 쉼없이 일하고 늙어서는 노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우리 세대가 짊어진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치열한 삶의 경주를 마친 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많은 이들이 평생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꿈들을 하나둘 꺼내놓습니다. 어떤 이는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몇 페이지 읽다 덮어두었던 미술사 책들을 다시 펼쳐 들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암기력과 체력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봐도 새롭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지식 앞에서 공부에도 때가 있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의 전통 악기인 거문고를 배워보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선비의 악기로 불리며 고고한 정신을 상징했던 거문고의 깊고 웅장한 소리에 매료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레슨을 받기 위해 전화 한 통 거는 용기를 내지 못해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고 이제는 굳어진 손가락 관절이 허락해 줄지 걱정합니다.
혹은 핀 조명이 쏟아지는 작은 재즈바 무대 위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고 노래 한 곡을 불러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노래 잘한다는 칭찬을 곧잘 들었다는 무용담과 함께 말이죠.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목표를 향해 달려왔으니 이제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바닥에 누워 뒹굴뒹굴하고 싶다는 소망. 배가 고프면 일어나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그런 완벽한 게으름을 누리고 싶다는 것. 이는 어쩌면 쉼없이 달려온 삶에 대한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간절한 반항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꿈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공통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 꿈과 자유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의 그림자인 외로움과 상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기억을 잃어가는 병, 치매입니다. 한 외국 다큐멘터리에서는 중증 치매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그들이 젊었을 때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런 표정 없이 허공을 응시하던 노인들의 얼굴에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아름다운 선율에 담긴 감정은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전설적인 재즈 가수 토니 베넷의 마지막 공연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 서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함께 무대에 오른 레이디 가가가 그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토니, 전 세계에서 플라이 미 투 더 문을 당신만큼 잘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토니 베넷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고 그는 반주도 없이 노래의 첫 소절을 완벽하게 불러내며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과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와 그림들은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아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 역시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어떤 이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가까이 모여 살며 서로를 돌보는 삶을 계획합니다. 마치 과학자처럼 친구 그룹을 여러 개 만들어 한 달 스케줄을 관리하며 예로울 틈 없이 지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취미를 함께하는 그룹, 영화를 함께 보는 그룹처럼 말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며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고요한 은둔자의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 미묘합니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때 부모는 그들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며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지난 20년간 쌓아온 좋은 관계마저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 또한 떨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 시대에 태어나 앞만 보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법만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만을 보여준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란 그저 고달프고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선진국의 노년은 이렇게 풍요롭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나를 정의했던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정체성의 상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기에 아름답습니다. 10년 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은퇴,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속 그림을 따라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즐겁게 채워나가는 여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우리의 인생 시계가 어느덧 오후를 가리킬 때 우리는 문득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쉰이라는 나이, 한때는 인생의 황혼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 앞에는 설렘만큼이나 막연한 불안감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비슷한 길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환갑은 큰 잔치였습니다. 자식들이 차려준 잔치상 앞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재롱을 부리는 손주들을 보며 흐뭇해하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100세 시대라 불리는 지금, 환갑은 이제 막 인생의 중반을 넘긴 나이일 뿐입니다. 잔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식들을 위해 혹은 아직 남은 자신을 위해 무대 위에서 춤을 춰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일도 많은 우리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이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삶의 형태,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질문은 때로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50대에 접어들면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은퇴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은퇴하면 어디서 살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물론 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누군가는 자연을 벗삼아 귀농이나 귀여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전원 생활의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도시와 가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아프면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하고 생필품을 쉽게 살 수 있는 마트가 가까워야 합니다. 새벽 배송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직접 운전하기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대중교통도 편리해야 하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생필품을 살 가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쇼핑 난민이라 부르며 이들을 위해 물건을 싣고 마을을 찾아가는 이동 판매 트럭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고민 끝에 내리는 결론은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도시의 편리함 근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진정으로 일을 멈출 수 있을까요? 과거 4-5정, 5-6도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며 50대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꽉 짜인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은퇴가 꿈처럼 달콤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열망에
50이 넘으면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곤 하죠.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되어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려 시도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불안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모아둔 돈만으로 남은 생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둘째는 여전히 너무나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충분한데 모든 것을 멈추고 쉬기에는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인의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매우 높습니다. 공식적인 정년은 60세 전후이지만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실제 은퇴 연령은 72, 3세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은퇴 연령인 64, 5세보다 무려 8년 가까이 늦은 수치입니다. 특히 65세에서 69세 사이 인구의 고용률은 50%를 훌쩍 넘어 OECD 평균인 28%의 2배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젊어서는 나라와 가정을 위해 쉼없이 일하고 늙어서는 노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우리 세대가 짊어진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치열한 삶의 경주를 마친 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많은 이들이 평생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꿈들을 하나둘 꺼내놓습니다. 어떤 이는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몇 페이지 읽다 덮어두었던 미술사 책들을 다시 펼쳐 들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암기력과 체력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봐도 새롭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지식 앞에서 공부에도 때가 있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의 전통 악기인 거문고를 배워보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선비의 악기로 불리며 고고한 정신을 상징했던 거문고의 깊고 웅장한 소리에 매료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레슨을 받기 위해 전화 한 통 거는 용기를 내지 못해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고 이제는 굳어진 손가락 관절이 허락해 줄지 걱정합니다. 혹은 핀 조명이 쏟아지는 작은 재즈바 무대 위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고 노래 한 곡을 불러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노래 잘한다는 칭찬을 곧잘 들었다는 무용담과 함께 말이죠.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목표를 향해 달려왔으니 이제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바닥에 누워 뒹굴뒹굴하고 싶다는 소망. 배가 고프면 일어나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그런 완벽한 게으름을 누리고 싶다는 것. 이는 어쩌면 쉼없이 달려온 삶에 대한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간절한 반항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꿈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공통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 꿈과 자유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의 그림자인 외로움과 상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기억을 잃어가는 병, 치매입니다. 한 외국 다큐멘터리에서는 중증 치매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그들이 젊었을 때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런 표정 없이 허공을 응시하던 노인들의 얼굴에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아름다운 선율에 담긴 감정은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전설적인 재즈 가수 토니 베넷의 마지막 공연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 서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함께 무대에 오른 레이디 가가가 그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토니,
전 세계에서 플라이 미 투 더 문을 당신만큼 잘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토니 베넷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고 그는 반주도 없이 노래의 첫 소절을 완벽하게 불러내며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과